서울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2025년 3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도시는 회색빛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14층 침실에서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새벽 3시 42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금이 간 부분을 응시했습니다. 2년 전부터 있던 금이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43세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19년째 근무하는 구조 엔지니어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년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서울대학교 병원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사교적이었습니다. 민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준서를 키웠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지연은 출근길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습니다. 한강대교 인근이었습니다. 차량 파편만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물에 휩쓸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색은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준서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지냅니다.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네. 학교는? 괜찮아요. 일찍 자. 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보험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58분이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준서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순간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분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권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다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분 후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구였어? 회사 사람이야. 프로젝트 문제.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4시 13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었습니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민호는 멈췄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발신자 표시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듯 했습니다. 민호 씨 맞으시죠? 환자 보호자?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부인께서, 지연 씨께서.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인께서 출산 중이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14호실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17분. 2년 전 죽은 아내가 출산 중이라는 전화를 받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호는 옷을 걸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썼습니다. 지갑과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준서의 방문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43세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5초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출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한강변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도계는 80을 가리켰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벗어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뛰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14호실이 어디입니까? 3층 산부인과입니다. 엘리베이터로. 민호는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드와이동, 드리동동.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02, 305, 320.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312호실 앞을 지났습니다. 314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안에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침대 옆 작은 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니, 지연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짧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연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용했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지은입니다. 지연이의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동생과 사이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왜? 앉으세요. 설명할게요.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품에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연이의 딸이에요. 은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죽지 않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는 살아있어요. 노르웨이에 있어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앉으세요. 제발. 민호는 천천히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은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죽은 척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아이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는 바람을 피웠어요. 병원 상사랑요. 강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강 박사. 민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존경한다고 말했던 상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몇 번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부자예요. 언니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그 사람은 낙태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혼자 키우라고 했어요. 지은이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언니는 당황했어요.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강 박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로 했어요. 사라지기로 했어요.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강 박사가 도왔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사람이 많아요.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를 만들었어요. 차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시신은 없다고 보고했어요.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어요. 보험금. 네. 2억 원. 그 돈으로 언니는 노르웨이로 갔어요. 새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민호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지은이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부탁했어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계좌를 준비해 달라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언니였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를 버렸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개월 전 출산하러 노르웨이에 갔어요. 언니를 도우려고요. 하지만 언니는 차갑게 대했어요. 은별이 태어나자마자 짐이 된다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나한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별이한테는 가족이 필요해요. 언니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이기적이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그는 죽은 아내를 애도했습니다.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연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돈으로 새 삶을 샀습니다. 민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제가 돕지 않았어야 했어요.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 박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의료 부원장이에요. 주소를 아십니까? 네, 하지만 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명령조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 씨, 뭐 하실 거예요? 민호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연을 돌려받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 교대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5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 형사. 10년 전 알게 된 친구였습니다. 경찰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그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민호야? 새벽에 무슨 일이야? 김 형사. 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일감이 하나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말해봐. 사람 하나를 조사해야 합니다. 완벽하게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강 박사. 서울대병원 의료부원장입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응?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돈도 문제 없습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알았어. 3일 안에 보고서를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깨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간 그는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 그는 참았습니다.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9시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형사, 보고서 전송 완료. 확인하세요. 민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개인칸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PDF였습니다. 47페이지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조사 대상 강민수 52세 직책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부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족 배우자 이수진 49세 부동산 자산 850억 원 추정. 민호는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강민수의 재정 상태가 나왔습니다. 개인 계좌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도박 빚이었습니다. 강남에 불법 카지노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12회 방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외도 기록이었습니다. 지연 외에도 사명이 더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1명, 환자 보호자 1명.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캡처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이 나왔습니다. 의심되는 범죄 활동. 김 형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지난 5년간 최소 6건의 사망진단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보험금 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 협조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확인 중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자입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5분 후 그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서는 방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준서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 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괜찮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17세 소년의 눈이었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왜? 그냥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서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리였습니다. 김 형사의 보고서를 옮겼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사진들을 선별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수신, 이수진 여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남편 강민수의 외도, 도박빚, 범죄 혐의. 각 항목마다 증거 자료 번호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 편지는 귀하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알아야 할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저장했습니다. 인쇄했습니다. 증거 자료들도 인쇄했습니다. 총 32장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강민수 부인의 회사 주소였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24시간 무인 우체국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3일 후 폭풍이 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김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뉴스 봤어? 아니요. 강민수, 터졌어. 부인이 이혼 소송 냈어. 재산분할 청구하고 병원 이사회에 고발장 제출했대. 지금 병원 난리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해. 강민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네이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보원장 불륜 도박 의혹, 부인 이혼 소송. 기사가 떴습니다. 1시간 전 기사였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두 번째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민수 부원장 직위해제, 내부 조사 착수. 오후 7시 세 번째 뉴스였습니다. 강민수 전 부원장 사망진단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민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TV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 병원 아니에요? 민호는 멈췄습니다. 그러네. 이 사람 엄마 상사였나 봐요. 기사에 나오네요. 준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다가갔습니다.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강 전 부원장은 2023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 직원 박지연 씨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 중이다. 준서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왜 나와요? 민호는 TV를 껐습니다. 준서야. 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준서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어. 준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노르웨이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았어. 저 사람이 그 아이 아버지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준서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하.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2년간 미안하다. 3일 전에 알았어.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민호 씨.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박사가 체포됐어요. 방금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끝내야죠. 완전히. 지연이도요? 당연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무너졌습니다. 강민수가 쓰러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돌이 남았습니다. 지연.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강민수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위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지연이었습니다. 검찰은 강민수를 압박했습니다. 공범을 대라고 했습니다. 3일 후 강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검찰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연 씨 체포영장 발부됐어. 인터폴 적색숲에 들어갔고 노르웨이 경찰이 협조하나요? 응. 보험 사기는 국제 범죄니까 일주일 안에 송환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어때? 말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김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예. 지연 씨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민호는 김 형사를 보았습니다. 형사님은 범인이 가족이면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은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송환되면 연락할게. 5일 후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민호는 도착 게이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지연 씨, 왜 죽은 척 했습니까? 남편과 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8년 구형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었습니다. 민호 씨, 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만 만나줘요. 제발.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민호를 움직였습니다. 서울구치소였습니다. 면회실은 좁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이 중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야위었습니다. 지연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민호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뭐가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정말 겁이 많았어.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강 박사도 책임 안 진다고 했고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죽은 척 했군요. 미안해. 정말 2억 원은요? 지연이 멈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받은 보험금입니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샀죠. 노르웨이에서. 민호야, 나는. 준서는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2년간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악몽을 꿨어요.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걸 아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겁쟁이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용기도 없었어요. 책임질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우리를 버리고. 미안해. 미안해. 지연이 울었습니다. 민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했어요. 이제 책임지세요. 민호야, 제발. 선처를 부탁해줘. 나는 안 됩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8년 감옥에 갈 겁니다. 그게 법이 정한 대가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기다려. 민호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별이는 지은이가 키웁니다.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당신보다는.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서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엄마 일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 괜찮아요. 준서가 민호를 봤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면 말해. 네. 준서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도 괜찮으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곧 괜찮을 거야. 다음 날 민호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별이는 어떻습니까? 건강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입양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 씨, 은별이한테는 좋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지연과 강민수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보험금 2억 원을 은별이 이름으로 교육신탁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의 딸이 쓸 것입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저녁, 준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야. 네.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네가 보고 싶은 거.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거의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응. 좋아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꿈이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6월에 끝났습니다. 지연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사망 신고, 허위 작성. 강민수는 12년을 받았습니다.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6건의 사망 진단서 위조가 추가로 입증되었습니다.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 형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네.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야죠. 제대로. 7월이 왔습니다. 민호는 지은과 은별이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4개월이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준서가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준서도 웃었습니다. 이모. 준서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응. 은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근데 행복해. 지은이 웃었습니다. 나는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은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호 씨,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 낸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옳은 길을 보여줬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수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지은이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물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도 책임져야 해요. 언니를 도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은별이를 키우는 겁니까? 네. 이게 내 책임이에요. 민호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연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잘 키우실 겁니다. 네. 꼭요. 8월이었습니다. 민호는 준서와 함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새 집은 마포구였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민호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물건들이었습니다. 2년 전 그대로 봉인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준서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민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웃고 있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민호가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가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습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준서의 방에 누웠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왜요? 내 엄마야. 나쁜 사람이 됐어도 한때는 내 엄마였어. 준서는 상자를 받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9월이었습니다. 민호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광주의 다리 건설이었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출장이 많았습니다. 준서는 고3이 되었습니다. 법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변호사 되면 강 박사 같은 사람들 잡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빠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이해도 아니고. 그럼요. 받아들였어.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야. 나는 내 선택을 했고,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래요.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호는 지은과 은별이를 초대했습니다. 준서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파스타였습니다. 탔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9개월이었습니다. 기어다녔습니다. 준서가 바닥에 누워서 같이 놀아줬습니다. 오빠가 멋지다. 그치? 준서가 은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이 옆에 왔습니다. 좋은 형이 될 거예요. 네. 민호 씨도 행복해 보여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밤 11시 지은과 은별이가 떠났습니다. 민호와 준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그래. 새해가 왔습니다. 1월 1일 민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지연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민호는 죽었습니다. 순진하고 믿음이 많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호가 있었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진실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였습니다. 민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형사님도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사건으로 구조된 피해자 가족들이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래. 민호는 멈췄습니다. 6건의 사망진단서 위조 말이야. 그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됐어. 네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별 말씀을요. 너는 좋은 일 한 거야, 민호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강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분명히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은에게서 은별이 사진이 올 것입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민호는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해였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파일, 에필로그. 5년 후 준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지은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민호는 차장이 되었습니다. 광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가끔 네 사람은 함께 모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복역 중이었습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읽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읽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7년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와 이야기했습니다. 잤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천장의 금을 고쳤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새 출발 같았습니다.